네, 안녕하세요. 네, 비문학 OT 지금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비문학은 뭐죠, 비문학? 비문학은 설명문이지, 설명문. 그치? 비문학은 설명문이지. 우리 저번 시간에 문학을 했었었잖아. 그치? 근데 이게 비문학이 설명문이니 뭐 하는 거지? 설명문은? 야, 선생님도 되게 비문학 못했었다 했잖아. 아, 근데 진짜 말이 너무 많고 너무 어렵고 막 그러잖아. 그치? 근데 막 많이 들었지? 설명은 뭐 하는 거야?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정보 전달. 그치?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어렵지. 난이도가 쉽지가 않아. 그치? 그래서 문제인데 근데 얘가 난이도가 어려운 정보를 우리가 100%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절대 못해. 우리는 정리를 해야 돼. 왜냐면은 진짜 비문학이 너네 누가 쓰는지 알지? 막 교수님들 그리고 거기 근데 나도 문항 같은 거 이제 내 비문학 직접 쓴 적도 있는데 아 이게 쉽지 않더라고. 제가 논문도 몇 개를 막 참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좀 빠삭해야지 하는데 좀 문제가 없는데 아 진짜 내용이 너무 많고 완전 어려워. 그래서 사실은 진짜 막 선생님들도 완벽하게 이해를 다 하기는 힘들단 말이야. 왜냐면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국어 선생님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리를 해야 돼. 무조건 정리. 정리. 그럼 우리가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근데 그 이끝불 그 얘기하면서도 말했지만 이해를 하는 영역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정리를 어떻게 하냐. 이 많은 정보들을. 그치? 그거를 이제 배울 건데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지? 필자가 어렵게 얘기하지. 그치? 심화로 제시해.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정보들을 나만의 키워드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바꿔줘야 돼. 그런 다음에 평가원이 제시한 문제의 선지 있지. 그거랑 비교를 해서 가장 맞는 답을 고르면 돼.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은 말이 없어. 그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오면 아, 굳이 뭐하러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러면 초딩 시험이지. 그 문제가 초딩이 아니잖아. 그치? IQ가 50 막 돌고래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정보를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근데 이거를 잘하려면은 이항 대립을 알아야 돼. 이항 대립이 뭐냐? 들어본 사람도 있고 뭐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얘가 아이고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두 개가 대립한다라는 뜻이야. 두 개. 그러니까 쉬운 말로 대조야. 대조. 대조. 대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 그치? 우리 막 배우잖아. 얘가 모든 학문의 근간이야. 앞에서 우리 첫 번째 수업 때 시 독해할 때, 그러니까 보기 독해할 때 얘기했지. 얘가 무조건 거기서도 막 대립이니 뭐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 얘도 똑같아. 비문학에서 모든 학문의 근간이야. 모든 글은 다 대조가 있어. 근데 왜냐면 사실 그거야. 대상도 우리 보면은 막 원소에도 물, 불, 뭐 공기 막 이런 거 있지. 그리고 성별도 남자, 여자, 그리고 어때? 그리고 뭐 진짜 뭐 버스 번호도 많잖아. 뭐 버스 뭐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뭐 576번도 있고 막 그 다음에 색깔도 어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그치? 그리고 탐구, 우리 탐구 같은 거 공부할 때도 전부 다 학자 다 다르지? 생윤, 윤사, 그치? 그리고 탐구도 마찬가지. 아니 과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대상들이 있어야지 글을 쓸 수가 있거든. 하나만 있어. 세상에 나 하나야. 선생님 하나야. 심유진 하나야. 그러면은 뭐 있을 게 뭐가 있어. 심유진 이렇다. 뭐 이건 이렇다. 심지어 그거 하나조차도 성격은 이런데 외모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대립이야. 그래서 요거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비문학을 쓰는 이유는 그거거든.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러면은 이것만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 개념의 키워드를 붙여줘. 이게 무슨 소리냐는 좀 이따가 정확한 예시로 한번 보고 일단 이항 대립이 뭔지 좀 정확하게
한번 봐볼게. 이게 지금 표인데 이게 가장 쉬운 예시로 가져왔어. 자동차와 배가 대립이지? 왜? 어쨌든 두 개 다르니까. 근데 뭐가 다르냐? 그걸 이제 보면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지. 얘 두 개 공통점 뭐야? 둘 다 탈 것이지, 탈 것. 그치? 둘 다 탈 것이야. 그러니까 이동수단이란 말이야. 둘 다 이동수단이야. 그런데 차이점 뭐야? 이게 대립 축을 얘기하는 거거든. 축. 운행 장소. 자동차 어디서 다녀? 땅에서 다니지?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 뭐 이런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있는 걸로 하자. 그리고 배는 운행 장소 어디야? 당연히 바다지. 뭐 물이나 강이나 그치? 바다야. 바퀴는 어때? 자동차 바퀴 있지. 바퀴 없는 자동차 없지. 얘는 바퀴가 없지. 배는. 그리고 탑승 인원. 얘 비교적으로 어때? 얘가 훨씬 많지. 자동차 크기 자동차 소형 자동차 그지? 배는 엄청 많잖아. 막 타이타닉 막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근데 얘는 쉬워. 왜? 단어와 단어 간의 대립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아니야. 뭐냐? 문장이야, 문장. 문장과 문장 간의 대립. 요게 이제 되게 관건이거든. 단어가 모이면은 문장이 되지. 문장 어떻게 구성돼 있어? A는 무엇 무엇이다 이러면서 세 줄, 네 줄로 막 구성돼 있지. 그리고 또 B는 무엇 무엇이다. 그리고 C는 무엇 무엇이다. 이러면서.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문장과 문장 간의 대립이 되게 어렵거든. 그리고 문장이 모이면 뭐가 돼? 문단이 되지. 그리고 문단이 모이면 우리가 아는 지문이 되지. 그래서 이게 양이 많아질수록 대립을 할 게 엄청 많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 요거. 그치? 그래서 얘를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저거를 하기 위해서 이항 대립을 지금 배운 건데 근데 또 그걸 잘 찾으려면은 대립이 뭔지를 잘 찾아야 되잖아. 그걸 알려면 표지어라는 거를 얘는 이제 외워줘야 돼. 표지어. 이 진짜 엄청 중요하거든. 다 외워줘야 돼. 차이점을 알려준 표지어. 그러나 하지만 이런 건 너네 다 알지? 그치? 근데 얘를 근데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하잖아. 그러면은 이 지문에서는 또 파악하고 저 지문에서는 또 공통점만 찾고 여기서는 또 대부분 놓치고 저기서는 대부분 찾고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부 다 해줘야 돼. A에 비해 B는 크기가 크다. A는 비교적 육지에서 노동을 많이 한다. 그리고 뭐 변화한다. 변화한다 자체도 처음에 19세기에는 주로 농업을 많이 했다. 20세기에는 뭘로 하냐? 뭐 첨단 산업 이런 걸로 변화했다. 그럼 그거 자체가 뭐야? 19세기랑 20세기를 나타내는 변화하는 대립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다 외워줘야 돼. 공통점 알려주는 거. 마찬가지로 A와 B는 마찬가지로 크기가 크다. A는 B와 의식을 육체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나도 이게 맨날 막 틀렸단 말이야. 그때. 근데 내가 이걸 다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너네 이걸 다 외우고 실제로 적용을 해주면 돼. 그리고 뭐뭐만 이런 거 되게 많이 빼먹지. 뭐뭐만. 그리고 뭐뭐도. A는 양도 측정한다. 근데 B는 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여부만 검사한다. 여부만. 요거 자체가 이제 차이점을 드러내는 거지. 그치?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기호와 도식화. 우리 지금 영강이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확하게 배울 건데 요거 기호 두 개 비교해봐. 두 개 중에 뭐가 더 보기가 쉽지? 당연히 첫 번째지. 그래서 너네가 수학을 더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진짜 맞는 게 수학 막 노래 들으면서도 하잖아. 국어는 노래 들으면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왜 그러냐면 말이 제대로 안 바뀌는데 노래까지 들으면은 그냥 머리가 막 터질라 그러잖아. 그지? 얘가 훨씬 더 쉬워. 그래서 우리는 도식화라는 걸 시켜줄 텐데 요렇게 예를 들어서 A는 B보다 크기가 크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런 대상을 지금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 이거를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얘는 의식을 내부만 해. 그런데 얘는 내부 플러스 내부와
외부까지 B는 확장을 시켜. 그럼 내부 플러스 외부. 이런 식으로 그치? 기호를 활용해서. 그리고 얘는 의식을 다뤄. 그런데 얘는 의식을 다루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쉽게 기호로 이러면은 보고 싶다. 그럼 선생님 다 써요? 아니야.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쓰고 어디를 쓰지 말아야 될지는 그거는 나중에 통지문 독해할 때 알려줄 거고 지금은 이항 대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정확하게 붙이는 연습을 지금 해줘야 돼. 그래야지 너네가 문학도 잘할 수 있고 나아가서 화법과 작문 그리고 선지독해 그것까지 잘할 수 있다. 근데 그래서 문장을 키워드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얘가 개념 키워드를 잡아줘야 돼 우리가. 그러면 생소한 개념 나오잖아 비문학에서 그치? 근데 내가 진짜 이거를 잡으면서 비문학을 내가 완전 정복을 했거든. 진짜 와 정말 이게 근데 대박이야. 나중에 너네들 하다 보면은 재밌어 이게. 처음에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거든. 처음에 뭐가 중요한지 몰라. 무슨 소리냐? 봐봐. 심적 상태 그리고 뭐 있지? 뒤에? 파생적 상태 있지. 근데 심적 상태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지? 네 줄이야. 뭐가 중요해도 어떻게 알아? 얘도 중요해 보이고 얘도 중요해 보이고 기억이나 믿음, 심적 상태 어떤 것 의존 없이. 너 읽을 때 이렇게 읽어. 그럼 기억에 남는 게 없어. 심적 상태? 막 이러고 그냥 넘어가거든. 이게 첫 번째 때는 그래서 누락을 하면 안 돼. 누락. 다 가져가. 외우라는 게 아니라 파악을 해줘야 돼. 문장을 최대한 끊어서 읽어서 누락하는 게 없어야 돼. 그런데 뭐가 문제야? 두 번째부터 중요해.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항 대립을 활용을 해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랑? 첫 번째 개념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각자의 키워드를 그걸로서 굳히고 공통점과 차이점도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개념이 세 번째부터는 어떡하죠? 그때는 누적. 첫 번째랑 두 번째 비교, 두 번째랑 세 번째 비교, 세 번째랑 첫 번째까지 비교해야겠지. 네 번째 나와도 어때? 다 비교해줘야 돼. 그래서 개념이 많을수록 할 게 많아져. 그지? 근데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반이어 이런 말, 뭐 크기가 얘는 크다. 그리고 밑에는 또 작다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치? 그래서 키워드를 잡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해.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아까 말했지. 첫 번째 키워드는 뭐가 중요한지 몰라. 근데 이게 그입극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면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라고 막 하잖아. 아니 근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데 어떻게 잡냐고. 그치? 그래서 나는 너네한테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줄 거야. 뭐를 잡아야 되고 뭐를 잡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잡는지. 24학년도 6평 보자. 처음에 심적 상태가 나왔어. 심적 상태는 주체한테 뭐가 생겨나게 한다. 그런데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이다. 일단 키워드 잡았지? 처음에 기억이나 믿음이 나왔어. 넘버링을 좀 해줄게. 누락하지 말라 했지? 얘다.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어떤 것에도 의존을 안 한대. 이런 거 기호로 해주라 했지? 그치? 얘가 이제 두 번째야. 두 번째. 그리고 주체한테 의미를 나타낸다. 주체한테 의미를 나타낸다. 얘가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누락하지 말라 했지? 그치? 하나, 둘, 세 개야. 예를 들어서 얘는 예시니까 뭔가를 기억한 사람은 자기 기억이 뭔지 아무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렇구나. 그치? 그 다음에 이와 달리 나왔어. 이와 달리. 이런 게 이제 표제어지. 이와 달리. 뭐래? 파생적 상태. 대립된 대상은 그럼 뭐야? 심적과 파생이지. 한번 써볼까? 써보면 심적 상태 그리고 파생적 상태. 처음에니까 지금 다 써주는 거야. 그럼 심적 상태는 얘는 어때? 키워드 봐보자. 기억이나 믿음. 얘가 첫 번째였지. 그리고 또 뭐야? 의존을 안 한다.
의존 안 하고 또 어때? 주체한테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됐지? 그치? 이렇게 했어. 근데 뭐야?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하라 했지. 두 번째부터. 파생은 뭐래? 주체의 해석에 의존을 해서만. 주체의 해석에 의존을 해서만. 얘 뭐야? 표지어지. 그리고 3회적 합의에 의존을 해서 만이래. 봐봐. 의존이란 말이 두 번 나왔고 위에 근데 의존이란 말이 있지. 이제부터 왔다 갔다 해줘야 돼. 근데 여기는 뭐야? 의존을 안 한대. 근데 여기는 의존을 한대. 그럼 주체 해석. 이게 뭐야? 지금 주체에서 새로운 말 나왔지? 주체의 해석. 그리고 어때? 3회적 합의. 합의에 어떻대? 의존을 해선다. 둘 다 의존을 한대 지금. 근데 봐봐. 그러면은 의존을 한다, 하지 않는다. 얘가 지금 명확한 차이점이 됐지. 이렇게. 의존을 안 하고 얘는 의존을 한다. 맞지? 얘가. 그러면은 선생님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얘네 기억, 믿음, 그리고 주체한테 의미 나타내는 거. 이거는 얘만의 키워드, 신조 상태. 그리고 주체에서 3회적 합의. 요거는 파생만의 키워드야. 그치?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얘다. 요렇게 가져가면 돼. 근데 이게 사실 얘만 봐서는 모르잖아. 뭔가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였어. 그런데 여기 파생을 보면서 비교를 하니까 주체 해석과 3회적 합의는 얘한테만 해당되는 거. 그리고 의존을 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구나. 이렇게 굳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만약에 이걸 누락을 하면 안 돼. 또 찾으라 그러면 자기 맘대로 그냥 막 다 빼먹거든. 이런 거 막 빼먹어. 그러면 안 돼. 왜 빼먹으면 안 되는지는 뒤에 거를 보여줄게. 일단 문제부터 보자. 그래서 얘가 지금 답이 3번이거든. 이항대립. 엄청 중요하지? 의존해서만 의미 나타나는 거. 의존하는 게 파생이 아니래. 근데 파생이 뭐였어? 아까 파생이 의존을 하는 거였지? 그치? 파생이 의존하니까 바로 틀렸지? 이 고난도 문제가 막 엄청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야. 이항대립이 가장 중요하거든. 우리가 파악할 때. 다음 예시 또 보자. 18학년도 6평. 조금 오래됐는데 얘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거든. 이랑 기를 설명해.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왜냐면은 2개밖에 없어 대상이. 이따 뒤에 3개는 조금 어려운데 봐.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랑 그치? 이랑 뒤에 기가 있어. 대상은 이랑 기야. 그리고 얘는 기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이를 형체도 없고 끊어보자. 누락하지 말라 했지? 형체 없고 형체가 없대. 그리고 시공간 제약이 없다. 시공간 제약이 얘도 없대. 두 번째. 그리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다. 법칙이자 원리다. 요게 이제 세 번째지. 그래, 여기까지는 뭐 이것만 알 수 있어. 한번 써보자. 형체가 없고 시공간 제약이 없다. 분필이 이게 금방 달아. 시공간 제약이 없다. 이거 좀 내려갔네. 시공간 제약이 없고 법칙이자 원리다. 이렇게 지금 됐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가 그랬어. 오케이. 근데 기는 뭐래? 시간적인 선호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끝나겠지? 봐봐. 시간, 공간? 어디 나왔지? 위에? 여기 나왔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여기 똑같이 한번 열을 맞춰서 써줄게. 시공간 제약. 얘는 있다. 맞지? 그래서 이렇게 바로 대립을 찾았어. 지금 중요한.
너무 쉽지, 그치? 네, 너네 찾으라 그러면은 이렇게만 자꾸 넘어가. 차이점이 이게 끝이에요. 왜? 뒤에는 똑같은 말이 없어.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는 아, 그렇구나. 그럼 그냥 끝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 비교를 다 해줘야 돼, 무조건. 최대한. 여기서 얘기했거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변화한대. 아, 변화를 또 하는구나. 그리고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구나. 그치? 물질 그리고 변화. 근데 봐봐. 또 비교를 해보자. 근데 여기서 어때? 물질이 형체 아니야? 맞지? 물질이 형체지. 근데 얘는 뭐야? 형체가 없대지. 그래서 아까까지는 형체가 없다. 얘는 물질이야. 얘를 비교해서는 아, 그럼 이와 기가 가장 또 크게 다른 점이 형체, 그러니까 물질이 있냐 없냐, 그거를 지금 나타내 주는 거구나.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새로운 또 이걸 얻었지. 얘가 이제 물질이 되는 거지. 물질.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남았지. 변화. 변화가 나왔어. 변화를 여기다 지금 썼는데 여기도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러고 끝인가? 하는데 봐봐. 비교해봐. 법칙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법칙 원리만 봤는데 얘를 통해서 아, 그럼 얘는 변화가 안 되는구나. 변화되냐 안 되냐로 지금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랬지. 각자만의 키워드를 굳히는데도 영향을 준다고. 여기까지 봤어. 이만 봤을 때는 얘만 알아. 그런데 기랑 비교를 해서는 이렇게. 그래서 누락하면 안 돼. 누락하면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천재지면은 기회현상으로서 천재지면 변해 안 변해? 천재지면 변하지? 그래서 어때? 변하니까 기회현상? 맞지? 여기에도 이가 더블 존재다. 뒤에는 공통점에 대한 얘기하는데 내가 뒤에는 지금 잘랐거든? 나중에 보자.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다. 기, 법칙이야? 이거 누구야? 이지? 답이 바로 2번이지. 전부 다 문제가 저래. 다 이항 대립이야. 싹 다. 좀 긴 걸 한번 보자. 긴 거. 내용이 많아질수록 할 게 많거든? (20학년도 9평) 실외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나 IMU를 사용한다. 그런데 GPS 나왔지? 딱 봐도 GPS, IMU 대립 될 것 같지? GPS 아니면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측정하다. 근데 봐봐. 이런 거 보면은 이 다 빼먹어. 위성 오는 신호 대체 왜 빼먹는 거야? 그지? 누락하면 안 돼. 처음에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의 영역이 나중에 가면은 뭐가 중요한지 딱 보이거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지.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절대 누락을 하면 안 돼. 왜 그런지 여기에 딸린 문제가 보여주거든, 그거를. 일단 한번 보자.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처음에 잡아. 위성. 오케이. 그리고 절대 위치. 이게 이제 2번이지. 그치? 한번 써주자. GPS. 내용이 많으니까 좀 가로로 한번 써줄게, 얘는. GPS, IMU. GPS는 어때? 위성 오는 신호. 그리고 절대 위치. 그치? 절대 위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위치 오차가 누적이 안 된다. 아, 위치 오차가 누적이 안 된대. 이런 내려서. 이거 세 번째지. 위치 오차. 오차가 누적이 안 된다. 그리고 어때? 전파 지연 등으로. 얘가 이제 세 번째 키워드. 근데 전파 지연 등으로 이게 네 번째지.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고 전파 지연이 발생한대. 그리고 또 뭐래? 다섯 번째, 실내나 터널에서는 받기가 어렵다. 아, 실내나 터널에서는 받기가 어렵구나.
보이지? 그치? 실내화처럼 바뀌었다. 이렇게 됐어. GPS랑 IMU가 지금 대립이라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야. 여기까지 지금 됐단 말이야. 그런데 IMU가 나왔어. 이제부터는 긴장을 해줘야 돼. 여기서 얘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그치? 내장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한다.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 상대 위치? 절대 위치? 이거 나왔지? 그치? 써줄게. 그럼 축을 맞춰서 한번 써보자. 여기. 상대 위치. 그치? 반이어가 그래서 신경을 써주면 좋거든. 요렇게. 됐지? 얘가 이제 첫 번째 명확한 차이점이야. 그러면은 가속도, 속도도 잡아줘야겠지? 그치? 가속도, 속도. 그리고 또 뭐야? 아까 내장된 센서. 그치? 내장된 센서. 내장 센서. 근데 봐봐. 얘는 그래서 아까 위성 신호였지. 위성 신호로부터 사용했어. 그래서 얘는 뭐야? 내장된 센서로 측정을 하는 거야. 상대 위치를. 그치?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래. 근데 얘는 어때? 위성 신호. 얘는 뭐야? 내장 센서로 얘를 측정을 하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근데 너네 그거 하라고 하잖아? 다 빼먹어. 가속도, 속도 대체 어디가? 그럼 나중에 선지에서 못 찾아, 너네가. 분명히 이런 건 찾아. 근데 명확한 차이점이 아니라 각자만의 차이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다 굳혀줘야 돼.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단기간 움직임. 단기간 이 측정이 뛰어나대. 요게 이제 뛰어나. 근데 오차가 누적이 된다. 오차가 누적이 된다. 오차 누적. 나왔지? 여기 있지? 그치? 얘는 여기다 써주면 오차가 누적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가 또 명확한 차이점이 나왔지? 여기가 이제 세 번째야. 맞지? 근데 뭐야? 뭐 나왔어 또? 단기간 움직임. 뛰어나다. 이게 귀여워. 됐지? 그래서 커진다. 요렇게. 명확한 차이점은 이거. 나머지 얘. 그리고 얘랑 얘는 누구 거? 각각 GPS, IMU만으로 가정하면 돼. 그리고 문제가 아까 내가 왜 각자만의 키워드도 잘 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적절한 거. 봐봐. 답이 5번이거든. 5번인데 요거 있잖아. 오차 누적은 찾았어. 그치? 오차 누적 뭔가 명확하잖아. 근데 얘 때문에 실제로 학생이 있던 일이거든. 가속도, 속도? 이것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 거야. 보통 너네 그런 거 많지? 선지 볼 때 얘는 맞는데 이것 때문에 뭔가 이거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있었던 거 같은데 누구 거지? 이러면서 다시 가서 찾아야 돼. 안 보여. 또 다시 찾으면 시간이 없잖아. 시험 시간에. 맞지? 그러니까 요거 가속, 속도 여기 있지? 해줘야 돼. 그래서 누락하지 말라는 거야. 봐봐, 이런 거. 전파 지연. 오차는 알겠어. IMU, 오차는 알겠어. 그럼 전파 지연? 맞나? 뭔가 맞는 거 같잖아. 오차가 커진다고 하니까. 근데 뭐야, 전파 지연 누구 거야? 얘 거지. 그래서 바로 틀린 거야, 지금. IMU 아니지? 그치? 요런 것 때문에. 길어질수록 오차가 커진다. GPS 오차 누적 안 되지? 뭐 얘는 바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IMU. 오차 발생하지만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진다. IMU 말이 안 되지? 오차 누적되니까. 요거 틀렸고. 그래서 GPS. 터널에 진입 시 오차를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보정한다. 이것도 봐봐. 이런 거. 터널이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 나, 나중에. 터널? 뭐 이러면 또 다시 가서 읽어. 터널 어디야? 여기 있지. GPS. 그치? 그러니까 요거 뭐야? 보정이 안 되지. 터널은 안 된다 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아니고 답이 5번이다. 이렇게 가야지. 엄청 깔끔하지 지금? 이거를 너네가 다 쓰는 건 아니고 당연히 시험 시간에 말했지? 필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중에 알려준다고. 지금은 대립 찾는 거를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해줘야 돼.
근데 이제 대립이 3개 이상인 걸 할 거거든? 3개 이상. 아까는 2개였지. 좀 괜찮았어. 근데 얘는 3개 이상인데 이런 경우는 표를 그려줘야 돼, 표. 안 그리면 알아서 해. 안 그리면 다 틀려. 뭐 이번 작년 수능에 뭐 칸트도 그렇고 그 내용이 많아지고 이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는 2개였지. 그래서 오차 누적? 오차 아니다. 뭐 이렇게 화살표로 그냥 대충 되거든. 근데 이거 안 그리잖아. 그러면은 막 꼬여. 얘랑 얘랑도 차이점이 있고 얘랑 얘랑 또 공통점에다가 얘랑 얘랑 뭐 1번이랑 뭐 3번이랑 또 같고 이게 난리가 나거든 나중에. 그래서 표를 먼저 틀을 짜줘야 돼. 근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 평가원 화제 제시하는 방법도 정리해서 알려줄 거거든. 딱 5가지 틀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대상이 몇 개인지를 너네가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줘야 돼. 그럼 봐봐. 여기 이 독서론이야. 근데 요즘에 독서론도 쉽지 않아. 요즘에 전반적으로 다 쉽지 않게 나오는데 독서론이 보통 너네 또 막 틀리면 2번, 3번 같은 문제 막 틀리잖아. 이거 왜 그러냐면 안 잡아서 그래. 대립을 정확하게. 봐봐. 이게 진짜 대박이야. 시각자료. 시각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시각자료. 근데 예시, 설명, 보충. 딱 봐도 사망 대립인 것 같지? 그치? 예시, 설명, 보충. 딱 봐도 대립이야. 근데 마지막 하나 더 있는 장식. 4개야. 얘는 일단 틀을 맞춰줘. 처음에. 예시, 아니 분필이 너무 금방 달아. 예시, 그리고 설명. 분필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 글씨체가. 아무튼 보충. 그리고 마지막 뭐야? 장식. 처음에 뭐야? 예시. 예시가 이제 1번이야. 예시는 글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글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그치? 글 내용 시각화네. 글 내용. 오케이, 됐지? 시각화인데. 근데 이제부터 비교해줘. 설명. 설명이 이제 2번째야. 얘는 뭐래? 글 내용을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목적에 더하여. 이게 뭐야? 바로 표지어지. 더하여. 그래서 다른 내용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얘기한 게 지금 몇 개야? 2가지. 근데 너희도 이거 잡으라 하잖아? 그럼 보완만 잡아. 얘는 대체 왜 빼먹는 거야? 그치? 일단 잡고 비교해줘야 돼. 그래서 다른 내용. 글 내용 시각화에 보완한다. 그치? 그때 뭐야? 그래서 다룬 내용. 그러면은 얘랑 얘랑 비교해서 지금 차이점이 완전 정확하게 나왔지? 요거. 그치? 얘가 지금 보완이야. 그럼 얘는 뭐야? only 글 내용을 그냥 시각화만 해주는 거지.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지. 얘는 여기다 이제 더하는 거. 맞지? 그럼 얘는 뭐야? 얘는 공통점이지. 공통점 내가 지금 는이라고 썼지? 그치?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보충. 보충은 어때?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주제와 관련이 있대 또. 그런데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추가한다. 근데 봐봐. 이제 비교해줘야 돼. 3개잖아? 누적해서 비교해줘. 근데 여기는 일단 아까 오로지 시각화만 했어. 근데 여기는 또 뭐야? 또 뭔가 보충이 나왔지. 그럼 보충은 얘랑 공통이지. 봐봐. 이게 막 겹쳐. 그래서 이걸 안 써주잖아? 헷갈려 나중에. 그럼 여기는 보완. 맞지? 그래서 이렇게 또 공통점이지? 그치? 공통점인데 근데 뭐가 달라? 그럼 똑같아? 근데 봐봐. 이걸 안 잡잖아? 그러면 보충이랑 얘랑 설명이랑 다른 게 없어. 그래서 문제가 너네 와장창 틀렸어. 뒤에 그 3번 보기에서 분류하는 게. 근데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없으면은 얘를 왜 내? 똑같은 거잖아. 그럼 보충 말만 다른 거야? 설명이고 얘는 보충이다. 그치?
그런 형건이 그렇게는 글을 절대 쓰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점을 무조건 찾아줘야 돼. 그럼 뭐냐 얘는 다뤘다 했지. 얘는 다루지 않은 내용이지. 그치? 다루지 않았어. 다루지 않았다. 얘가 이렇게. 그치? 이게 이제 차이점인 거야. 맞지? 얘가 공통점이고. 맞잖아? 그래서 봐봐. 그러면은 또 하나 더. 또 이런 거 막 빼먹어. 아는 내용을 추가한다. 관련이 있지만 주제와 관련이 있대 또. 주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했거든. 그럼 이제 마지막. 이에 따라 뭐 확장한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첫 번째 내용과 관련 없이 여백을 채운다. 흥미 유발 여백 그리고 관련이 없이 관련이 없다. 그치? 요렇게 여기 뭐야? 관련이 있고 관련이 없다. 그치? 봐봐 이게 4개잖아. 이게 안 하잖아? 그러면은 막 겹쳐. 얘랑 얘랑도 공통점이 있고 이거랑 이거랑도 공통점이 있고 또 이거랑 이거랑 다르고 얘랑 얘랑은 또 똑같고 이거랑 이거랑 또 다르고 이건 또 얘 이게 사살표 난리가 나거든. 여기 했다가 뭐 이거 했다 해줘야 돼. 최대한 틀을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위치를 좀 맞춰가지고 얘만 좀 살짝 안 맞았네. 근데 뭐 솔직히 시험장에서도 완벽하게 다 맞기는 힘드니까 그치? 이렇게 다 나오지? 이렇게 빠짐없이 해줘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봐봐. 여기서 이집트의 기록 문화라는 걸 읽었다. 비행기 그림이 있고 지금 뭐라 돼 있어? 그림 1, 2, 3 딱 봐도 그치? 대립이야. 얘네를 다 끼워 맞춰야 돼. 근데 이것도 나중에 문제 풀 때 막 해. 하지마 제발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틀리는 거야. 요거 기록 문화. 근데 제목 옆에 비행기 그림 있었다. 비행기 그림 요거. 근데 봐봐. 요거 시각 자료지. 기록 문화, 비행기 그림. 관련 있어 없어 지금? 관련 없지. 그럼 4개 중에 뭐야? 장식이야 장식. 얘가. 이게 장식. 그치? 아 여기다 써줘야겠다. 얘가 비행기. 찾았어? 그치? 그리고 글은 줄기를 잘라 줄기를 겹치고 서로 붙여서 정리를 만들었다 라는 내용만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치? 글의 내용이 그래. 근데 그림을 보니까 1에서 파피루스 줄기를 같은 길이로 길고 얇게 자른다는 것을까지 했지. 길고 얇게. 근데 봐봐. 비슷하지? 뭐가 추가됐어? 이게 추가되지 않았어? 위에 내용에서? 그치? 그럼 뭐야? 예시는 일단 아니야. 얘는 내용만 보여주는 거니까. 그럼 설명이냐 보충이냐 여기서 갈려. 이걸 만약에 안 하잖아. 안 찾잖아. 그러면 똑같아. 설명도 되고 보충도 되는데 설마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겠어? 그치? 이거 뭐야? 다른 점이 뭐였지? 다룬 내용이냐 다루지 않은 내용이냐. 다뤘지. 다룬 내용에서 보완이 된 거지. 그래서 뭐야? 그림 1이 설명이야. 그치? 그 다음에 그림 2에서 그것들을 가로 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서 종이를 만들었다. 2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지? 그래서 얘가 그림 3. 맞지? 그 다음에 그림 2, 그림 2. 그림 2. 마지막 그림 3은 이집트 상형 문자가 벽에 새겨진 모습. 당연히 얘가 3이겠지만 그림 3. 왜 3이야? 얘는 뭐야? 주제랑 관련이 있지. 대신에 다루지 않은 내용이지. 안 다뤘지? 이집트 상형 문자 없지? 글 내용에. 그런데 관련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그래서 답이 적절한 게 이게 뭐가 돼? 2번이지. 2번. 1은 바로 설명이다. 요거. 네, 이걸 안 하잖아. 여기서 막 난리야. 이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진짜 엄청 많이 틀렸거든. 독서론도 요즘에 쉽지 않다. 하지만 사항 대립 엄청 중요한 이걸 보여주는 거. 시험 시간에 이렇게 해줘야 돼. 어렵지. 근데 연습을 해야 돼 그래도. 오케이? 이항 대립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거를 지금 내가 보여줬어. 그래서 뒤에는 이제 지문 화제 제시 방법인데 여기는 우리 4주차 때 배우기로 했지? 그치? 2학년 다 끝난 다음에 할 거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자. 수고했어.